무인 항공기 드론이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도 드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공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공항 주차장은 물론 인근 주차장, 도로까지 차로 가득 차 주민 불만도 많습니다. 제12회 포항 불빛 축제가 어제 개막돼 다음 달 2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상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여름사과 아우리의 단점을 보완한 국산 품종의 여름사과가 나와 아우리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주 밤에도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낮의 열기가 밤까지 식을 줄 모르면서 닷새 연속 대구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무더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지난 밤에도 무척 더우셨죠. 대구의 경우 밤 11시가 지나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숙면 취하기가 꽤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도 더운 공기로 가득한 가운데 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37도를 보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대구는 오늘도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경산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야외 활동하는 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옷은 가볍고 헐렁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대구는 이틀 연속 35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폭염 경보가 계속 유지되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도 드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 들녘 무인 항공기 드론이 한창 자라고 있는 벼 위를 저공 비행하며 병충해 방제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 한 번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여 분. 이 시간 동안 1.2헥타르의 논에 10리터의 농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용된 무인 헬기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조종하기도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인 헬리콥터에 비해서 우선 구매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또한 요거는 배터리 전동형이기 때문에 엔진형인 무인 헬리콥터에 비해서 유지, 운영이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는 드론이 도입되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농약 살포 기능만 갖고 있어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개발한다면 파종부터 병충해 방제 또 조사를 파종까지 모든 것을 겸해서 하면 농업 분야에도 상당히 발전이 올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지금보다 기능을 보완해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면 경제성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방분권계 한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재헌절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축서를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의장의 개헌 발언이 정치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입법기관 300명 국회의원 대표의 견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가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을 비롯한 영남 지역 시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새누리당이 선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패권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구공항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은 물론 인근 주차장과 도로까지 포화 상태인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대구 국제공항 주차장. 이미 만차라는 문구가 붙어있고 신규 차량의 진입을 막습니다. 830면을 갖춘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 엄연히 불법인데도 노란 실선에 주차하는 차들도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리 없어요.
자리 없다고 주차할 데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돌고 돌아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 바깥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맞은편 공영 사설 주차장도 공항 이용객 차량들이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대중에 이제 지역 주민도 조금 있긴 있는데 거의 공항 손님이라고 봐야 되고. 아예 길가에 주차하는 얌체족도 크게 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항공사 취향에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공항은 내년 말까지 72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3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연계돼 있지 않고 10수년째 리무진 버스는 한 개 노선만 운행돼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100일을 맞아 열차 안에서 장을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운행하는 3호선 열차 한 칸을 빌려 서문시장 건어물을 판매하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을 나눠주고 주차 빌딩 앞에 무대를 마련해 다양한 공연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화폐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희귀 화폐 특별전시회가 오는 8월 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특별전시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인 대한제국 10원 금화를 비롯해 용산 전환국 제조 반환은화 등 근대 화폐와 박정희,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서명한 화폐 도안 시제품, 시소액권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12회 포항 불빛축제가 어젯밤 개막돼서 다음 달 2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단편 영화제도 열리고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불빛축제가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불꽃쇼가 열리는 시간은 밤 9시. 주 무대는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영일대 해수욕장에선 토요일을 빼고 밤 9시부터 10분간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불꽃쇼 뒤에는 해안도로 7개 구간에서 마임과 마술 등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이어 밤늦게까지 단편 영화도 상영됩니다. 먹을거리와 체험관 부스도 운영됩니다. 화려하고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축제 콘텐츠를 많이 마련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주안점 삼는 것은 관중형 축제를 벗어나서 체험형 그리고 참여형 축제. 메인 행사인 불꽃쇼는 토요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행사장 주변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불꽃축제와 본격 피서철이 겹치면서 포항서울 간 KTX는 일요일까지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르스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거의 매진 상태입니다. 특히 5월달 어버이날이나 어린이 연휴 때처럼 상당히 좌석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축제 기간 자치단체 간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부천시의원 6명이 개막일에 맞춰 자매 결연한 포항시 의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와서 불빛 축제도 보고 크루즈 운하도 탐방하고 또 포스코도 방문하면서 아주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하산과 중국 훈춘의 자치단체장도 8월 1일 물류 포럼에 참여합니다. 한여름 밤을 수놓을 불꽃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류 활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포항시 칠포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칠포 재즈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칠포 재즈 페스티벌은 클래식과 재즈를 두루 섭렵한 실력파 뮤지션들을 비롯해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유명세를 얻고 있는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해서 어느 해보다 다양한 음색을 보여주는 무대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제31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지난해 우승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맞붙습니다. 어제 펼쳐진 준결승 1차전에서 연세대학교는 경희대학교에게 78대 69로 승리를 거둬 먼저 결승행을 확정했고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고려대가 명지대에게 2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며 대회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두 팀은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결승전을 펼치는데 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낮 1시 10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여름 사과 하면 흔히 새파란 아오리 사과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시고 떫은 맛이 강한 게 단점입니다. 이를 보완한 국산 품종의 여름 사과가 나와서 아오리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 파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국산 신품종 썸머킹으로 2013년 농촌진흥청의 품종 등록 이후 스가루, 즉 아오리를 대체하는 여름 사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익은 미숫가 상태로 먹다 보니 시고 떫은 맛이 나는 아오리의 단점을 보완해 당도와 산도의 황금 비율을 찾았습니다. 산도는 0.4%대로 두 품종이 비슷했지만 당도의 경우 측정 결과 아오리는 10.9, 썸머킹은 13.6브릭스로 평균 3, 4브릭스 높은 당도를 기록했습니다. 당도도 더 높고 산미도 더 낮고 맛도 식감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미숫가가 아닌 습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확량도 일본 품종에 비해 20% 정도 많은 가운데 이번 품평회에선 농가와 종자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봄부터 썸머킹 묘목을 농가에 보급해왔고 내년부터는 시중에 본격 유통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썸머킹 묘목을 매년 4만 주씩 보급해 현재 스가루 재배 면적 1,500헥타르의 절반인 750헥타르까지 썸머킹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도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방역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시군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페메트린이나 비펜스린 등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이 된 방역약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은 이에 따라 문제 성분이 든 약품을 방역 소독에서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약품 사용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달구시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우수기 대비 대형 공사장 15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0여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점검단은 15개 공사장의 설계 도면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해 행위허가 위반, 행정사항 불이행, 시공관리 부적정 등 14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달구시는 각종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대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23개 시군 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도내 어디에서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달구 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신청 요령, 무역관계 증명서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FTA 활용뿐 아니라 무역 실무도 포함되어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달구 상공회의소는 이 책을 지역 기업들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고 수록된 내용은 달구상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서 달구시 하수도 분야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달구시는 원가 절감 노력과 부채 감소, 하수 처리 효율과 하수 처리수 재이용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달구시는 지난 2001년만 기준 4,026억 원이던 차입금을 지난해 198억 원으로 3,800여 원 줄였습니다. 지난밤에도 무척
무척 더우셨죠. 대구의 경우 밤 11시가 지나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숙면 취하기가 꽤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도 더운 공기로 가득한 가운데 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대구는 오늘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경산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활동하는 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닷새째 열대야가 나타난 대구는 오늘 아침도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천과 청도도 25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영천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33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예천의 현재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해수욕장은 후끈 달아오겠습니다. 강원도 경포대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화진은 33도, 협재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